그때였습니다. 끼익!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복지관 건물을 뒤흔들었어요. 곧이어 쿵 하는 둔탁한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으악! 사람이 다쳤어요. 밖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의료인의 본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복지관 앞 교차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은 본능적으로 응급처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아사, 어디 가려고? 마침 중사인 태우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밖에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나서야 할 일이야? 하지만 중사님, 사람이 다쳤다면. 규정은 규정이야. 너 나가면 영창이야.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하늘은 복지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과연 조안을 하사는 생명을 구했을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놓치지 마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침 6시 군 복지관 앞. 하늘은 의료봉사 장비가 담긴 상자를 들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육군 하사 계급장이 달린 군복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25살 군의학과를 졸업하고 입대한 지 이제 겨우 석 달.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은 부대에서 누구보다 인정받는 의무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아사, 벌써 왔네? 부대장이 따뜻한 미소로 하늘을 맞았습니다. 네, 대령님. 오늘은 어르신들 건강검진 날이라 일찍 준비하려고요. 역시 우리 부대 최고의 의무병답네. 자네 덕분에 우리 부대가 지역사회에서 칭찬이 자자해. 하늘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죠. 의대를 포기하고 군의학과를 선택했을 때 부모님은 실망하셨었어요. 하지만 하늘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치료하는 의사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거예요. 복지관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늘이 왔구먼. 80이 넘은 김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지난달부터 매주 한 번씩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늘은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안 먹을 수 있나? 하늘은 할머니의 팔에 혈압계를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그것이 하늘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늘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즉, 여자가 뭐 그리 나대는지. 복지관 한쪽 구석에서 강태우 중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입대 동기인 하늘이 자신보다 주목받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옆에 있던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사님, 조아사가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 글쎄, 너무 잘난 척하는 게 문제지. 태우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이 우선이야. 저렇게 혼자 튀어다니면 조직이 무너져. 사실 태우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자신보다 능력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게다가 하늘은 예뻤습니다. 그런 하늘이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게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죠. 언젠가는 저 여자한테 군기라는 걸 제대로 가르쳐줘야겠어. 태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묘한 악의가 담겨 있었어요. 한편 하늘은 열심히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혈압 측정, 혈당 체크, 간단한 건강 상담.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하늘의 모습은 프로 의료진 못지 않았어요.
의대를 포기한 건 아쉬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하늘아, 넌 정말 천사 같아. 박할아버지가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 챙겨주는 젊은이가 요즘 어디 있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순간 하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하죠. 할아버지들 덕분에 제가 보람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시가 되자 봉사활동도 거의 마무리되어 갔어요. 하늘은 장비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5명은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죠.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조하사 수고했어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민간인 봉사자가 하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군인이면서도 이렇게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봐요. 대단해요. 과찬이세요. 저도 아직 배울 게 많은걸요. 하늘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기익.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복지관 건물을 뒤흔들었어요. 곧이어 쿵 하는 둔탁한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으악, 사람이 다쳤어요. 밖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의료인의 본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복지관 앞 교차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죠. 큰일이네. 하늘은 본능적으로 응급처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멈칫했어요. 지금은 공식적인 의료봉사 시간입니다. 함부로 자리를 이탈하면 군기 위반이 될 수 있었죠. 특히 태우 같은 사람이 트집을 잡으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조하사, 어디 가려고? 마침 태우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서웠어요. 밖에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나서야 할 일이야? 119가 처리하겠지. 태우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식 임무 중이야. 제멋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쳤다는 외침도 계속되었죠. 의료인으로서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군인의 신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중사님, 사람이 다쳤다면 규정은 규정이야. 너 같은 애가 제일 위험해. 감정에 휘둘려서 조직을 망치는 타입. 태우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순간 하늘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결심일까요? 창밖의 소라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구급차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망설임이 사라지고 결연함이 자리 잡았죠. 의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잖아.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 순간 밖에서 또 다른 비명이 들렸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숨을 안 쉬어요. 그 말에 하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군기고 규정이고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밖에 누군가의 생명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운명의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복지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태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니, 돌이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차로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신호등 기둥에 처박혀 있었고 차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중년 남성이 에어백에 얼굴을 묻은 채 신음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심각한 건 따로 있었어요. 도로 한가운데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긴 머리카락이 피와 섞여 도로에 흩어져 있었고 오른쪽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어 보였어요.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게 보였지만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저 사람 괜찮을까요? 119는 불렀대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던데. 구경꾼들이 둥글게 둘러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관자였죠. 하늘의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저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떡해. 의학 지식이 있는 하늘의 눈에는 상황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머리를 다친 환자, 의식소실, 불규칙한 호흡, 뇌출혈이나 뇌진탕의 가능성이 높았어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구급차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 시간대 도심의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최소한 10분은 더 걸릴 것 같았죠. 10분. 평소엔 짧은 시간이지만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는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다시 뒤를 돌아봤어요. 복지관 창문에서 태우가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험악했어요. 아마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나와서 하늘을 끌고 갈 것 같았죠. 이제 군 생활은 끝났구나. 하늘의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명령 불복종, 임무 이탈. 군대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영창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불명예 전역까지 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쓰러진 여성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눈빛이 변했어요. 망설임이 사라지고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야. 하늘은 응급처치 가방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구경꾼들을 해치고 쓰러진 여성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비켜주세요. 저는 의무병입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하늘은 즉시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손목의 맥박을 재고 동공 반응을 살피고 호흡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어요. 맥박 110회, 빈맥이었습니다. 동공 반응 느림, 뇌 손상 가능성이 있었어요. 호흡 불규칙, 기도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아가씨, 들리세요? 제 말 들려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의식 소실 상태였어요. 하늘은 여성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들었습니다. 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기도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거즈를 꺼내 이마의 상처를 압박했습니다. 누가 119에 이 상황 좀 전해주세요. 20대 여성, 두부 외상, 의식소실, 호흡 불안정이라고요. 한 청년이 급하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계속해서 응급처치를 이어갔어요. 쓰러진 여성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 호흡을 편하게 해주고 다리를 살짝 올려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그 사이 이마의 출혈은 어느 정도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헉! 헉! 여성의 몸이 갑자기 경직되기 시작했어요. 눈동자가 위로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경련이었어요. 이런,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외상성 뇌전증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대로 두면 혀를 깨물거나 질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재빨리 여성을 옆으로 눕혔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을 말아서 이빨 사이에 물렸습니다. 경련으로 인한 2차 손상을 막기 위해서였죠. 괜찮아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예요. 하늘은 여성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도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경련이 멈췄습니다. 여성의 몸이 축 늘어졌어요. 하늘은 다시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안정되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언제 또 상태가 악화될지 모르니까요. 대단하네요.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진짜 의사 같아요. 군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하늘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삐요삐요.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붉은색 구급차가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뛰어내렸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20대 여성, 두부 외상으로 인한 의식 소실입니다. 5분 전에 약 1분간 경련이 있었고 지금은 안정된 상태예요. 맥박 90회,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문 의료진 같은 보고였거든요. 혹시 의료 관계자이신가요? 네, 군 의무병입니다. 의학 교육을 받았어요. 덕분에 환자가 안정된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여성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하늘도 함께 도왔어요. 그때 여성의 가방에서 학생증이 떨어졌습니다. 이서연 의과대학 3학년. 하늘의 눈이 커졌어요. 의대생이었구나. 왠지 더 안타까웠습니다. 자신도 의대를 꿈꿨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병원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하늘이 구급대원에게 말했어요. 가족이 오실 때까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시죠. 환자 상태도 계속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하늘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복지관 쪽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렸어요. 조안을 하사, 당장 멈춰. 태우였습니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화가 나 있었죠.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내리면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들것에 누운 서연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곁에 있어야 했죠. 죄송합니다, 중사님. 하늘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쾅!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태우의 고함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하늘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하늘은 계속 서연의 상태를 살폈어요.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의식 레벨을 체크했습니다. 구급대원들도 하늘의 전문적인 모습에 감탄했죠. 정말 대단하세요. 군의관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하사입니다. 의학 공부를 좀 했을 뿐이에요. 하늘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금쯤 부대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태우가 부대장에게 보고했을 테고 자신에 대한 처벌이 논의되고 있겠죠. 어쩌면 오늘이 군복을 입은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괜찮아. 하늘은 서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브리핑했어요.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연락처 좀 남겨주시겠어요? 환자분이 깨어나면 은인을 찾으실 것 같아서요.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가진 돈이 많지 않았지만 당장 응급실비라도 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일단 30만 원 내겠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시면 정산하시고요. 네, 그러실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늘은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원을 나왔어요. 이제 부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하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한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하늘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병원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였으니까요. 위병소의 병사가 하늘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하사님, 강 중사님이 찾으십니다. 바로 의무대로 가보라고요. 그 말투에는 동정심이 묻어났어요. 이미 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꼿꼿이 들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어떤 처벌도 감수할 수 있었어요. 의무대 앞, 태우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옆에는 부대장과 주임원사도 있었죠. 조안을 하사. 태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중사님.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사람을 구했습니다. 하늘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순간 태우의 눈이 부릅떠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당장이라도 때릴 것 같았죠. 뭐, 사람을 구했다고? 너 지금 장난하냐? 태우의 고함이 의무대를 뒤흔들었습니다. 무단 이탈이야. 명령 불복종. 군기 위반.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랬다고? 태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군대는 명령과 복종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야. 내가 제멋대로 행동하면 전체 질서가 무너져. 그것도 모르냐? 하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중사님, 하지만 그 순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일이야? 119가 처리할 일이지. 119가 도착하기 전에 골든타임이 지나갈 뻔했습니다. 실제로 환자는 경련까지 일으켰고요. 하늘은 주머니에서 병원 영수증을 꺼냈어요. 여기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도 제가 한 응급처치 덕분에 환자가 살았다고. 탁! 태우가 영수증을 낚아채더니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핑계대지 마. 이유가 모든 명령 위반은 명령 위반이야. 하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생명을 구한 것이 죄가 된다니. 군대라는 조직이 이렇게 비인간적일 수 있다니. 부대장이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습니다. 조하사, 자네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군대는 규율이 생명이야. 한 사람이 제멋대로 행동하면 전체가 위험해져. 부대장님, 저는 그만.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부대장의 목소리도 단호했어요. 강 중사, 처벌을 결정해. 태우의 입가에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영창 2주, 외박 금지 3개월,
매일 새벽 5시 특별 청소 임무. 하늘의 눈이 커졌어요. 너무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우가 덧붙였습니다. 내일 아침 조회 시간에 부대 전체 앞에서 공개 사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해. 순간 하늘의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공개 사과라니, 생명을 구한 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라니, 그것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중사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명령을 어긴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한 건 잘못이 아닙니다. 태우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2년이 끝까지. 강중사 부대장이 태우를 제지했습니다. 조하사, 자네 정말 반성할 생각이 없나? 부대장님, 저는 의료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군인이잖아. 부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해. 그게 군인의 첫 번째 의무야.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인간의 생명보다 군기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영창으로 가. 태우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2주 동안 잘 반성해. 그리고 나와서도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이 기다릴 거야. 하늘은 묵묵히 영창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동료들과 마주쳤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병사들이었죠. 하지만 모두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조하사, 미안해요. 한 병사가 작게 속삭였어요.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강 중사님이 워낙. 괜찮아요. 하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해해요. 영창, 차가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은 딱딱한 침대에 앉았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창문도 작고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감옥 같았죠. 아니, 감옥이 맞았습니다. 혼자가 되자 눈물이 났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생명을 구했는데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늘은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절대로. 그날 밤 하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군대라는 조직이 얼마나 비정한지, 인간의 존엄보다 규율을 중시하는 이곳이 얼마나 잔인한지.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하늘은 영창에서 나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복도, 계단. 온 부대를 혼자 청소해야 했어요. 지나가는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조하사래. 무단 이탈했다며? 미쳤나 봐. 군대에서 명령 어기고. 그러게. 잘난 척하다가 저꼴 났네. 하늘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경받던 의무병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버렸죠. 아침 조회 시간. 부대원 전체가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하늘은 모두의 앞에 서야 했어요. 조하늘 하사는 어제 무단 이탈로 군기를 문란시켰습니다. 태우가 큰 소리로 발표했어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시오. 하늘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모두가 하늘의 입을 주시했죠.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사과할지. 하늘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제 임무 중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명령 위반이었고 그 점은 인정합니다. 태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하늘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단단해졌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그것이 군인의, 아니, 인간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웅성웅성 부대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조안을 하사. 태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제대로 사과해. 하늘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한 것을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태우의 얼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그때였어요. 부대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1명, 2명, 점점 늘어났어요. 모두가 박수를 치는 건 아니었지만 적지 않은 수가 하늘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태우가 소리쳤지만 박수는 계속됐어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적어도 몇몇은 이해해주는구나.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고 믿어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다시 영창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직 13일이 남아 있었죠. 영창 안에서 하늘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 내가 구한 그 사람이 무사하기를. 창밖으로 작은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영창 생활 3일째. 하늘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나오는 식사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죠. 그 사람은 무사할까? 하늘은 병원에 남겨두고 온 서연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의식은 회복했을까? 후유증은 없을까? 가족들은 왔을까? 그때였어요. 영창 문이 열렸습니다. 당직 병사가 황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조하사님, 부대장님이 급히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요? 네, 당장 오래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던데. 하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또 생긴 걸까요? 부대장실로 가는 길, 복도에서 만난 병사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경멸이 아니라 놀라움이었습니다. 부대장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부대장은 전화기를 들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사단장?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요? 부대장이 전화를 끊자마자 하늘을 돌아봤어요. 그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당황,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 사단장님이 30분 후에 헬기로 오신대. 직접 자네를 만나고 싶으시다고. 하늘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강 중사는 어디 있나? 부대장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당장 불러와. 빨리. 서울의 한 대형 병원 VIP 병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어요. 아빠, 그 언니가 없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천사 같았어요. 군복을 입고 나타나서 척척 응급처치를 하는데 프로 의사보다 더 전문적이었어요. 이도현 사단장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육군 소장, 별 2개를 담그는 30년 군 생활 중 처음으로 이렇게 감정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그 군인분이 골든타임 안에 완벽한 응급처치를 해서 제가 살 수 있었다고. 그 군인이 누군지 알아? 조안을 하사라고 하셨어요.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가셨대요.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구해준 은인.
그것도 자비를 들여가며 병원비까지 낸 천사 같은 군인. 당장 만나서 감사를 표해야 했어요. 비서실장, 네, 사단장님. 지금 당장 그 조안을 하사가 있는 부대를 알아봐. 헬기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30분 후 도연은 이미 헬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는 경악했어요. 뭐, 영창에 있다고? 네. 무단 이탈로 2주 영창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단 이탈? 도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내 딸을 구하러 간 게 무단 이탈이라고? 그래서 영창에 가둬놨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생명을 구한 영웅을 감옥에 가둬놨단 말이야. 순간 헬기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사단장의 분노는 태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부대 상공에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굉음을 내며 착륙하는 헬기를 보고 부대원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어요. 사단장이 예고 없이 방문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도연이 헬기에서 내리자 부대장과 간부들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충성, 사단장님, 갑자기 무슨 일로? 조안을 하사 어디 있나?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금 데려왔습니다. 부대장실에. 아니, 영창에서 바로 데려왔나? 네. 아, 네. 도연은 큰 걸음으로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하늘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어요.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조안을 하사? 충성, 조안을 하사입니다. 도연은 하늘을 지그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이 하늘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사단장이 하사에게 먼저 경례를 하다니 부대장과 간부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단장님? 하늘도 당황했습니다. 제 딸을 구해주셨더군요. 이서연 제 딸입니다. 하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 그 학생이 사단장님 따님이었군요. 네. 의사들이 그럽니다. 하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딸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늘의 겸손한 대답에 도연은 더욱 감동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사단장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충성, 강태우 중사입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강 중사, 당신이 조하사를 영창에 보냈나? 그게...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규정상 무단 이탈은... 규정? 도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게 규정 위반이라고? 하지만 명령을 어기고... 그만... 도연의 고함에 모두가 움츠러들었어요. 내 딸의 생명을 구한 영웅을 감옥에 가뒀다고? 그것도 2주씩이나?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부대장? 네, 사단장님. 이게 자네 부대 수준인가? 생명을 구한 군인을 처벌하는 게... 부대장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하늘을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조하사,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제 영창에서 나오시오. 사단장님, 그리고 강 중사. 도연이 다시 태우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의 처신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논의하겠소. 일단 조하사에 대한 모든 처벌을 즉시 해제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태우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하늘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결국 권력 앞에서만 정의가 실현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조하사, 도연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꼭 만나고 싶어 해요. 시간 되시면 병원에 한번 들러주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도연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하늘이 병원에 낸 30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받았는데 사단장님 괜찮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손사래를 쳤지만 도연은 봉투를 하늘의 손에 꼭 쥐어줬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이것마저 거절하시면 제가 더 미안해집니다. 그 순간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부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힘들었던 3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병장에는 부대원 전체가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흘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의 시선이 하늘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했죠. 이도현 사단장이 직접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를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어요. 3일 전 우리 부대의 조한을 하사가 한 시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처벌을 받았죠. 연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단장이 계속 말했어요. 군인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하사는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태우가 대열 한 구석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땅에 묻힐 듯 숙여져 있었죠. 오늘부로 조한을 하사에 대한 모든 처벌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사단장이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국민을 구한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장과 포상 휴가 3일을 수여합니다. 와! 부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어요.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억울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조하사, 한 말씀 하시죠. 사단장이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하늘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의료인으로서,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앞으로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라고 믿으니까요. 또 한 번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심지어 태우 옆에 있던 병사들도 열렬히 박수를 보냈죠. 조회가 끝난 후 태우가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자존심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조하사. 네, 중사님. 태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늘은 놀랐어요. 태우가 사과를 하다니. 내가 틀렸어. 너는 진짜 군인이야. 나보다 훨씬 더.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정과 명령만 따르는 게 군인인 줄 알았는데 너를 보니 깨달았어. 진짜 군인은 국민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순간 하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우도 결국 깨달은 거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중사님 괜찮습니다. 저도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니까요. 아니야. 넌 옳은 일을 했어. 태우가 하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너 같은 후배를 제대로 이끌어주는 선임이 되도록 노력할게. 며칠 후 하늘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서연의 병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노크를 하자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서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는 풀렸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언니,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드디어 오셨네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앉아 있어요. 아직 안정을 취해야죠. 하늘이 서연을 다시 앉혔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전 울지 마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늘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회복했으니 됐어요. 언니도 의대 다녔다고 들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하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죠. 그래서 군의관이 되신 거예요? 네. 후회는 없어요. 이번 일로 더 확신이 들었고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니, 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언니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 씨는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이도현 사단장이 들어왔습니다. 아, 조아사. 와 있었군요. 안녕하세요, 사단장님. 딸이 많이 좋아졌죠? 다 하사님 덕분입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어요. 참, 하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부대 의무대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하사님을 추천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하늘의 눈이 커졌어요. 의무대장이라니. 그건 보통 중사 이상이 맡는 자리였습니다. 저 같은 하사가요? 능력이 있으면 계급은 상관없습니다. 이번 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서연이 하늘의 팔을 잡았어요. 언니 받아요. 언니라면 최고의 의무대장이 될 거예요. 하늘은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그러는데 도연이 딸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졸업하면 군의관이 되고 싶대요. 하사님처럼 되고 싶다고. 아빠. 서연이 부끄러워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정말이에요, 언니. 언니를 보고 결심했어요. 저도 누군가의 영웅이 되고 싶어요. 하늘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일주일 후, 하늘은 의무대장 임명식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계급장을 단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부대원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조 대장님, 축하드려요. 이제 우리 부대 의료는 안심이네요. 심지어 예전에 하늘을 비난했던 병사들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태우도 다가왔습니다. 조 대장, 축하한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질투나 시기가 없었어요. 진정한 존중이 담겨 있었죠. 앞으로 잘 부탁해. 저도 잘 부탁드려요, 중사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앙금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는 동료가 된 거예요. 그날 저녁 하늘은 의무대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자신도 성장했고 주변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겠어. 하늘은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군인이 된 이유니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의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오늘 의대 수업에서 응급처치 실습했어요. 언니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언젠가 꼭 언니 같은 의사가 될게요. 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든 기적.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교훈이었어요. 진정한 군인 정신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하늘은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날이 될 테니까요.